그리고 빅3를 이제 해결을 했으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짐 싸기 및 캐리어 구입이에요. 두 번째, 핸드폰 일시정지 또는 알뜰 유심 구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학생 송금 절차 완료하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짐 싸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짐 싸기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급하게 싼 편이에요. 어차피 쌀 짐이니까 좀 늦게 싸자, 조금 미루자 이러다 보니까 막 한 거의 일주일 전? 되도록이면 조금 일찍 싸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떤 걸 가져갈지 리스트업을 쫙 한 다음에 막 마구잡이로 쌌다가는 점점 추가되는 물품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필요하네? 저것도 필요하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리스트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이랑 다르잖아요. 여행은 뭐 조금 불편해도 거기 가서 조금만 참으면 다시 돌아오니까. 근데 유학은 거기 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 가서 돈 쓰는 건 또 되게 신경 쓰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리스트업을 해서 제대로 싸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라면이나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가 훨씬 비싸니까 그쵸. 여기서가 물가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음식인데 당연히 미국에서 비싸죠. 신경 써야 하는 거는 수화물 무게예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3kg 두 개를 짐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8인치랑 26인치였나? 큰 캐리어 두 개를 수화물에 붙였는데요. 이것도 막 열심히 꾹꾹 넣다 보니까 23kg를 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무게를 잘 재가면서 짐을 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사실 23kg 조금 넘었거든요. 23.5? 24kg? 약간 이 정도까지 갔는데 사실 아무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는데 그래도 막 그렇다고 막 25kg, 28kg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게도 좀 신경을 쓰시고 어떤 물품을 잘 가져가야 하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서 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핸드폰 정지예요. 핸드폰을 일시 정지를 할 건지 아니면 알뜰 유심을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할 건지 그거를 해야 돼요. 일단 주요 SK나 KT나 LG 같은 경우에 휴대폰 일시 정지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이제 단기로가 아니라 장기로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막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장기로 일시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4,000원 정도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그게 은근 꽤 크거든요. 그리고 일시 정지를 하게 되면 문자 수발신이라던가 전화 수발신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내 번호를 유지하는 그 자격, 내 계정을 유지하는 자격,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뜰폰을 구매하는 경우, 알뜰 유심을 구매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계를 샀기 때문에 알뜰 유심을 교체했어도 됐는데요. 알뜰 유심을 사는 경우에는 진짜 저렴해요. 그냥 기본 요금만 내면 되거든요. 기본 요금이 저 같은 경우는 990원이었나? 1,000원 좀 안 됐거든요. 1,000원 정도? 전화 문자 다 되긴 하죠. 다 되긴 하는데 돈이 드니까 기본 요금이라서. 그래서 대신에 이제 발신 받는 거는 공짜라서 알뜰 유심을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이렇게 한국 사이트라던가 뭔가 인증받아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보통 한국은 이제 핸드폰 인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증을 받을 때 문자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알뜰폰이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유심 가격을 따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알뜰폰을 번호 이동을 하면 아마 번호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조금 선택 약정이 조금 걸려 있어서 그렇게는 못했는데 번호를 새로 받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핸드폰 일시 정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족 혜택이 너무 많다, 이 혜택을 한국에 다시 와서 쓸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일시 정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쓸 유심을 사야 돼요. 유심을 현지 가서 사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그 선불 유심을 살 수 있거든요. 여행자용 선불 유심을 사서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기 결제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불 유심을 사서 갔고요. 선불 유심이 좋은 이유는 한국에서 샀기 때문에 가서 바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바로 통신 연결이 되고 인터넷과 전화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와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여기 현지에 와서 하는 프로모션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막 한 달은 막 반값이고 뭐 3달 정도는 막 데이터를 반을 더 주고 막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저는 이미 유심을 사서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거는 자기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학생 송금 절차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유학을 가게 되면 이제 통장을 개설을 하게 되잖아요. 한국에 있는 계좌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돼요. 근데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게 되면 그 인증 절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증빙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 은행을 지정을 해서 그 은행에서 내 미국 은행으로 보내는 그거를 인증을 미리 받아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은행에서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할지 아니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카카오뱅크에서 수수료가 싸다고 해서 그래서 주거래 은행으로 할지 아니면 카카오뱅크로 할지 그거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주거래 은행에서 물어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한 10,000원 이상 한 번 송금할 때 10,000원 이상 드는 정도였어요. 근데 대신에 카카오뱅크는 무슨 기타 다른 수수료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대신 딱 송금 수수료 하나만 들어가는데 뭐 몇만 불, 몇천 불 이상 아니면 5,000원인데 정말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카카오뱅크에 서류를 보내줘야 돼요. 서류를 2가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여권 4번이랑 유학 증빙 서류는 저는 I-2N을 보내줬거든요. 이 2가지를 팩스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또 귀찮더라고요. 그냥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이제 서류를 주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팩스로 보내야 돼요. 제가 메일로 보내겠다고 했더니 메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팩스로 무조건 보내야 한다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주거래 은행에다가 그 해외에서 은행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거를 안 풀어와서 제가 지금 우리은행에 있는 모든 통장들을 제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은행 거래하실 목적이 있으시면 해외 거래 그 통제를 풀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지점에 가서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제까지 유학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유학 가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일상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안녕. 아니 왜 이거 잘 찍혔어야 되는데. 이제 풀어봅시다.